이슈 투데이. 네, 오늘 이슈 투데이에서는 지난 3일 LA 한인상공회의소에 IRS 세금 징수 관련 웨비나를 주관했던 징수 문제 전문가 제임스 차 CPA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연방국세청 IRS가 징수 활동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연시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부분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올 추가 징수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보통 그 세금 하면은 감사에만 신경 쓰게 되죠. 하지만 이제 과세가 된 후에 접하게 되는 이 컬렉션, 징수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고 그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30 million, 3천만 명의 납세자가 IRS에 밀린 세금이 있든지 아니면 세금 보고가 밀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숫자는 그 팬데믹 이전이기 때문에 합치면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COVID-19이 발생하자마자 국세청에서는 그 납세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징수 활동을 당분간 미뤄왔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 여름부터 다시 징수 통지서를 내보내기 시작했고요. 또 차압이라든지 선취특권, 리인을 거는 일을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국세청에서는 또 이 비즈니스 고용세 체납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요. 이 페이롤 텍스 신탁 기금 복구 페널티라고 불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 징수에 있어서 최우선 분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우에 그 레비뉴 오피서라고 불리는 전담 징수관하고 딜을 하게 되는데요. 사전에 어떤 예고나 통보 없이 불시에 가정이나 비즈니스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되도록이면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최대한 줄이시고 본인을 대리할 전문가가 있으니까 꼭 곧 연락을 줄 것이라고 하시고 대화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체납 액수가 개인 어카운트로 넘어오게 되고 다른 개인한테 있는 그런 다른 체납세금하고 합쳐져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거는 이제 내년 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강력한 징수 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IRS에서는 여러 가지 징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IRS 세금 징수와 관련해서 웨비나를 주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네. 웨비나 때 나온 강사님들께서 강조하신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그 강사께서 강조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네. 국세청에서는 이제 이런 징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게 되면은 그냥 미뤄두지 마시고 직접 아니면 징수 전문가를 통해서 IRS하고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기를 당부했습니다. 아니 그럼 그 말씀하신 단계 중에서 이 징수 통지서에 대해서 일반 분들이 알아야 할 것, 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어떻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징수하는 절차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그 절차부터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세금이 어세스되는 그 부과되는 것이 끝나기 전에는 IRS에서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을 위한 타협도 시작할 수가 없겠죠. 다시 말해서 아직 감사 중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보고가 파일이 바로 됐다고 해서 바로 징수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세금 보고가 오랫동안 파일이 안 되고 있으면은 IRS에서는 그 substitute for return이라고 해서 대체하는 세금 보고를 3자가 보고한 정보라든지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파일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세금 공제라든지 텍스 크레딧들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파일 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내야 하는 세금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보통 그
10년이라고 하는 그 10년 정도의 그 공소시효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 가지 톨링 이벤트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면은 10년이 아니라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주정부인 경우는 25년 정도라고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이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이제 공소시효 기간이 더 깁니다. 그럼 이때부터 여러 번의 그 노리스들이라든지 편지들을 내보내게 되고 어필,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동안에 납세자가 본인이 직접 IRS하고 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 같이 IRS 컬렉션 전문가들이 대행해서 그 각자 개인의 케이스나 아니면 재정 상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IRS하고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그 징수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이 통지서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로 어떤 번호로 시작이 되는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받게 되는 노리스가 이 CP14인데요. 약간은 그 프렌들리한 톤으로 내지 않은 세금이 있다 정도로만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30일 안에도 페이를 안 하고 있으면은 여러 번의 리마인더 노리스를 계속 내보내는데 이제 501, 503 이렇게 나가다가 CP504부터는 협박하는 톤으로 얘기하면서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CP90 또는 LT11이라고 하는 노리스가 가장 중요한데요.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and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 이라는 내용을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만약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거나 페이를 안 하고 있으면은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이라든지 봉급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체크, 또 1099을 발행하는 그런 비즈니스 여러 가지 비즈니스 수입원까지도 이 차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선취특권 그 텍스 린이 집이라든지 임대 건물에 걸리게 되면은 리파이낸싱도 못하고 그 상태로 팔 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 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인데 그 여권이 갱신되거나 발급되는 걸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여행도 못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그 해결책, 이런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체납된 세금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먼저 증빙 서류하고 계산법, 여러 가지 타협 과정을 통해서 이 삭감된 액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런 자격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런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분할 납부로 해서 협상을 해서 매달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해 나가는 건데요. 밀린 세금 전액이 아니라 줄어든 액수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징수가 불능하다는 징수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징수 불능 상태를 증명하는 방법인데요. 납세자가 지불 능력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증명하게 되면은 지불 불능 상태로 분류가 돼가지고 잠정적으로 IRS에 세금 납부를 하는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차압과 같이 이렇게 IRS의 징수에서 당분간 보호를 받게 되지만 체납액을 영원히 면제해 주지는 않고 그래요? 차후에 업데이트된 재정 상태로 다시 타협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